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의 비극의 역사인 6.25 전쟁 중에 건설된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어야 할 리비교의 보수 보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관련하여 파주시에 시정 질의하고자 합니다. 다만 제가 토목, 건축 및 교량 건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시정 질의 중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파주 시민들께서 리비교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시겠지만 리비교의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비교는 6.25 전쟁 중 병력과 전쟁 물자를 수송하기 위하여 임진강에 가설된 11개 다리 중 하나입니다.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 엑스레이 사이트라고 불린 지역에 건설된 리비교는 임진강 11개 다리 중 가장 이름이 알려진 다리로 북진교라고도 불렸습니다. 미국의 임진강 가교 건설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리비교는 전쟁이 한창인 1952년 11월 미군에 의해 공사를 시작해서 정전협정을 약 3주 앞둔 1953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춰 준공하였습니다. 리비교 건설은 미 8군 제84 공병대대에 의해 건설되었으며 직접 건설에 참여한 사람들은 당시 논산훈련소에서 차출된 한국군과 한국인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리비교 명칭은 한국전쟁 중 대전지구 전투에서 전사한 리비 중사를 추모하기 위해 미 8군의 지시에 따라 붙여졌으나 제84 공병대대는 1953년 1월 31일 7번 교과 클램 작업 중 전사한 김호덕 상병의 이름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리비교는 당시 임진강을 비롯한 한국 내에서 최고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교량으로 그 후 미국 모든 주의 고속도로 시스템에 도입할 만큼 매우 뛰어난 기술력과 완성도를 자랑하였습니다. 군사용 목적으로 사용되던 다리가 파평면 장파리와 인근 지역 농민들이 임진강 건너 민통선 지역 영농 출입을 위한 다리로 사용되어 오다가 세월이 지나며 다리의 노후로 2016년 8월 30일 완료된 정밀 안전 진단 용역 결과 안전등급 2로 사용 불가 판정을 받아 2016년 10월 14일 폐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파주시는 영농인들이 불편해서와 관광자원화 목적으로 2017년 12월 국방부로부터 1만 원에 매입하여 보수 보강 공사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리비교의 보수 보강 절차에 들어가자마자 불거진 설계 현상 공모 심사위원 명단 유출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등 한바탕 진통을 겪고 난 후 설계업체를 선정하였으나 사업자 선정 과정의 잡음 등이 끊이지 않아 결과적으로 공기가 늦어지고 파주시의 공신력에 흠집이 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리비교의 보수 보강을 결정하고 당초 80억 원의 사업비로 최초 연장 328m, 폭 7m로 건설될 리비교를 폭 8.5m로 상부를 재가설하는 것으로 하여 2018년 말 착공하여 2019년 말 완공 예정이었습니다. 그 후 민관군 협의에 따라 양방향 교행 요구와 군 협의 조건 이행을 반영하여 교량폭을 11.9m로 최초 7m보다 4.9m 넓히기로 하고 69억 원을 증액한 149억 원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2020년 3월 공사를 완료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초 리비교 건설 당시 교량폭이 7m로 건설된 것을 170%를 늘려 4.9m를 확장하여 11.9m로 건설하려니 기술안전자문위원이 안전을 위해서 교량의 폭을 축소하라는 의견과 함께 교각과 기초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8월 8개의 교각 중 샘플로 3, 5, 7번 교각의 기초를 보링 조사한 결과 재료와 하단부 단층이 발견되어 2019년 10월 나머지 교각도 전수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8번 교각의 기초를 제외한 모든 기초 내부 상태가 불량하고 지지층이 불안정한 것으로 확인되어 현장 타설 말뚝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여 기초를 보강하기로 함에 따라 총 사업비는 최초 80억 원에서 113억 원이 늘어난 193억 원에
공사기간은 처음보다 24개월이 늘어나 2021년 12월 완공하는 것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이렇게 공사비와 공기가 늘어나게 된 것은 최초 2016년 8월 30일 완료된 정밀 안전진단이 부실하게 시행된 데 원인이 있습니다. 당시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보면 교각 기초는 양호한 상태이고 세굴 현상도 미미하며 교각은 일부 보수하면 사용이 가능한 상태라고 진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교각 기초의 정밀 안전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수중 촬영된 사진도 육안으로 안전 여부가 판단되지 않을 정도로 촬영되었습니다. 이렇게 부실한 안전진단을 바탕으로 설계와 공사를 시작하고 또 중간에 교량 폭과 통과 하중을 증대시키려니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대폭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른 현재 공사 추진 상황을 보면 교각을 철거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진단된 기초의 교각 위치에 보링으로 구멍을 뚫어 기초 말뚝을 타설하여 교각을 세우고 교량을 건설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10월 23일 파평면 행정복지센터와 리비교 현장에서 있었던 기초안전성 기술자문회의 회의록에 보면 시행사 측에서 기초는 보호 역할로만 쓴다고 하니 강천수 기술자문위원께서 한강교량의 우물통 기초 보강 당시와 지금의 기초 상태를 비교해보면 현재 리비교의 우물통 기초의 열화는 훨씬 심각하여 전면 철거를 해야 하는 것이 맞으며 또한 100년의 내구성 확보를 위해서는 철거 후 신설이 맞다. 보수 조치는 3, 40년 후 다시 철거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지역 상황과 교량의 의미를 받을 때 형태를 유지하며 기초를 시공하는 이 안을 적용함이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요약하면 모두 철거하고 신설하는 것이 맞지만 리비교의 의미를 생각하면 기초만이라도 남겨놓자는 말입니다. 하지만 정밀 안전진단 결과 이미 재료 분리 등 불량으로 판정되었고 강천수 기술자문위원께서 말한 바와 같이 100년의 내구성을 가지고 건설되는 다리에 3, 40년 후 다시 철거하고 재시공해야 할 기초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 존치하고 공사를 시행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급한 김에 공기를 단축하려는 것 외에는 어떠한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교각 기초의 정밀 안전 진단 결과 보고서에 첨부한 사진 자료를 보면 자갈과 시멘트의 재료 분리로 불량한 것이 한눈에 보이고 진단 결과도 불량으로 판정된 기초를 보링으로 뚫고 그 구멍에 기초 파일을 현장 타설하여 교각을 세운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획대로 진행한다면 교각 기초가 구멍을 뚫는 보링 공사나 기초 말뚝 타설 시 충격으로 부서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원점으로 돌아가 처음 기초 공사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고 그에 따라 공기와 공사비 또한 다시 대폭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리비교를 복원을 전제로 놓아두고 출입 영농과 군부대의 협의 내용을 반영한 교량을 새로 넣는 것이 공기를 단축하여 빨리 출입 영농이 가능하게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도 부합된다고 봅니다. 제가 2019년 12월 13일 2020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전건설교통국 심의 시 현 리비교는 복원하여 관광자원화하고 리비교 하류 쪽 과거 부교를 가설화했던 곳으로 추정되는 지점에 새로 다리를 건설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다른 예결위원께서도 리비교의 역사적 가치를 위해 기존 교량을 존치하고 신설 교량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리비교를 존치하고 인근의 교량을 신설할 경우 현재 193억 원보다 약 100억 원 이상 늘어난 약 300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하고 공사기간도 6개월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신규 하천 조명, 연결도로 조명 등 추가적인 행정 절차와 임진강변의 현무암 및 주상절리대 자연문화재 보존에 문제점 등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파주시 의회에서 리비교
보존에 주안점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니 부시장님과 안전건설 교통국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결위원들과 간담회가 열렸고 예산 및 공사기간, 주민 의견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0년 1월 16일 해당 부서에서 파평면 주민들을 상대로 현 리비교를 보존하고 새로 다리를 건설하는 것에 대하여 리비교 보수보강공사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주민설명회 자료에 의하면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공정대로 한다면 2021년 12월 준공에 총 사업비 193억 원이 들어가나 새로이 리비교를 복원하고 새로운 교량을 건설하면 2023 4년 6월 준공에 총 사업비가 280억 원이 증가한 473억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떻게 총 사업비와 공사기간이 답변할 때마다 달라지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운정에서 삼성까지 총 연장 83.1km, 지하 40m 이하의 대심도로 공사되는 GTX-A 노선의 공사기간이 2023년 말로 5년 걸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주민설명서의 신설교량 356m를 건설하는데 4년 6개월이 걸린다고 하는지 이 또한 저희 능력으로는 이해 불가입니다. 저는 현 리비교 보수보강과 교량 신설은 분리해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리비교의 상판, 거더, 교각 철거 비용으로 31억 9,8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철거 기간도 수개월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리비교를 철거하지 않는다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공사비와 공사기간입니다. 따라서 총 사업비와 공사기간을 정밀하게 재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설명회 자료 검토 결과를 보면 공기 및 사업비 과다소요, 주민 불편 장기화 및 경제적인 측면에서 당초 설계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은 대다수가 리비교 복원과 새로 다리를 건설하는 것에 반대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결론을 내려놓고 주민설명회를 하였으니 당연한 결과이고 주민들의 당연한 반응이라고 봅니다. 위 주민설명회와 관련하여 법원읍 오연리 마을이 생각납니다. 파주시의회 해당 지역 시의원님의 말에 의하면 법원읍의 발전을 저해하고 안전과 소음 등 각종 피해를 주고 균형 발전에도 문제가 있다는 무건리 훈련장 확장을 이유로 400년 넘는 마을이 사라졌습니다. 오연리 주민들은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인 마을을 지키기 위해 몇 년을 싸웠습니다. 그러나 파주시는 반대하는 주민들을 끈질기게 설득해 모두 이주시켰습니다. 리비교처럼 주민들의 입장을 반영했다면 오연리는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파평면 주민들이 다리를 빨리 건설해달라는 것은 당연한 요구입니다. 이럴 때 파주시는 역사적 보존 가치를 주민들에게 설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파주시가 가치를 리비교 철거 쪽으로 설정해놓고 추진하기 때문에 결과도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치와 정신으로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했다면 아마도 400년 마을 오연리 주민들은 고향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재 교화와 운정의 주민들도 GTX-A 차량기지 노선과 차량기지 수용 문제, 그리고 고양시 창릉지구 3기 신도시 문제로 파주 주민들은 센트럴밸리 사업에 따른 토지 수용 문제 등으로 여러 민원과 싸우고 있습니다. 파주시가 이런 민원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따르고 반영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파주시는 더 이상 필요에 따라 주민들을 볼모로 내세우지 않아야 합니다. 파주시는 오연리 때처럼 파평면 주민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럽 여행을 가면 구색 창현한 오래된 건축물들을 보며 부러워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건축물이 목조 건축물이기 때문에 오래가기 힘든 면이 있지만 또 다른 이유는 지금 필요치 않다고 또는 불편하다고 뚝딱 결정하고 헐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유럽 사람들이라고 비좁고 낡은 건물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조급하게 개발 시대의 타성에 젖어 서두르지 말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리비교가 철거된 상태에서 문화교육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통일을 여는 길 거점센터 조성 사업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고 리비교 관광사업과도 연계하여 침체된 북부지역 발전 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이 허언이 될 것입니다. 파평면의 지난 10년간 인구 통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도표와 그래프에서 보듯이 보시는 바와 같이 파평면의 인구가 2011년 4,529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 말에는 3,946명이 되었습니다. 파평면의 인구 특성을 보면 미취학 아동, 청소년,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성인은 모두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반대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지난 5년간 파평면의 신생아 수를 보면 2016년 6명, 2017년 7명, 2018년 1명, 2019년 6명으로 진짜 이럴까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적습니다. 이런 결과는 젊은 층이 지속적으로 파평을 떠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면 삼국시대 파의 평사연으로 불려 파주의 원조라는 파평면은 10년에서 20년이 지나면 지도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강래 교수의 저서 지방도시 살생부를 보면 젊은이들이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라고 합니다. 이렇듯 파평에는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수입원, 즉 일자리가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런 때 리비교와 같은 근대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복원하여 젊은 사람 단 한 명이라도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리비교와 라스트찬스 등 근대문화유산과 통일을 여는 길 거점센터 등을 연계하여 관광으로 인한 일자리가 생겨나게 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인구가 소멸해가는 파주 북부 균형 발전의 핵심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장소를 옮겨 새로 교량을 건설하는 것이 문제가 많다면 현재의 리비교 위에 새로운 다리를 건설하는 방안은 어떤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리비교 교각 양쪽으로 새로운 교각을 높이 세우고 교량을 건설하여 차량 통행용으로 사용하고 그 아래 현재의 리비교와 리비교는 인도교로 관광 자원화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미리 발주 제작한 거더를 사용할 수 있어 예산 낭비를 막고 어차피 보강해야 할 현재의 리비교 기초를 함께 보강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했듯이 7m 교량폭에 맞춰 건설된 좁은 교각 위에 무리하게 11.9m 폭의 교량 상판을 올려 불안정하게 건설하지 말고 넓은 교각 위에 안전하게 교량을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교량 중간에 계획하고 있는 스카이워크를 2층 신설 교량과 연계하여 건설하면 보다 안전하게 고정되고 더 길게 강 중심부로 시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더가 보존을 염두에 두지 않고 철거되긴 했지만 2016년 8월 보고된 안전진단 보고서에 의하면 교각과 교자장치의 보수를 위해서는 어차피 거더를 철거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거더가 철거되었으니 당초 계획대로 교각을 보수하고 철거된 거더 중 사용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살려 인도교로 원형 복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거더의 용접 흔적은 우리 세대가 리비교를 살리기 위하여 치열하게 노력한 흔적으로 이 또한 스토리텔링의 소재가 될 것입니다. 철거된 거더를 보셨는지요? 저도 직접 가서 보았고 지역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불교 신자들이 절에 가서 기와불사에 참여하며 기와 안쪽에 소망을 쓰듯이 철거된 거더의 당시 건설에 참여했던 우리 아버지들이 쓴 희망과 애절한 사연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조국 통일이라는 글귀와 함께 다 글렀다. 이제는 청춘도 꽃다운 시절도 꿈같이 흘렀어라. 차라리 꽃잎처럼 피투성이에 젖은 이 몸을 이 눈물 위에 던져 후세에서 나의 행복을 구하리니 아 안타까운 나의 소원이여
단 한 번이라도 그대와 만나고자 살고 있어. 전쟁통에 우리 아버지들이 목숨을 걸고 건설 공사에 참여하였고 위와 같은 애절한 사연이 깃들어 있는 리비교를 우리 세대가 보존하지 못하고 철거해 버린다면 우리 아버지들께 죄를 짓는 행위이자 우리 후세들의 혹독한 평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만 아무도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톨스토이가 한 말로 지도자와 우리 공직자들이 새겨야 할 말입니다. 최종환 시장님의 저서 파주 인문학 산책에서 보여주신 리비교에 대한 관심을 이제는 리비교 복원에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푸른 임진강 무리에 복원된 리비교 앞에서 청년 시절 장파리에서 꿈을 키워가던 가왕 조용필을 모시고 콘서트를 여는 희망을 품고 시정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리비교가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면 당연히 새로운 교량 건설을 계획했을 것이며 현재 리비교도 마구 뜯어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리비교보다 4년 뒤 건립된 교화동 행정복지센터 건물은 2014년 2월 파주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했으나 2018년 9월 28일 파주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리비교를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최종환 시장님께서는 리비교를 복원할 뜻이 있으십니까?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